485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서준이고 저는 승현입니다. 키워드 인공지능, 챗GPT, 챗봇, 하이테크. 책 정보 제목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하이 컨셉 디지털 리터러시 챗GPT 인공지능 융합교육법. 저자 변문경외. 출판일 2023년 2월 1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교육 혁신이다. 책 소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하이 컨셉 디지털 리터러시. 챗GPT 인공지능 융합교육법. 미래 교육 연구자와 현직 교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계 에듀테크 트렌드가 한 권에. 어븐AI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 2015년 12월 11일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어븐AI에서 얼마 전 코딩이 필요 없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공개한 이후 연일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챗GPT는 의사국가고시와 로스쿨까지 패스하더니 최근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판결문을 챗GPT로 썼다고 고백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코딩을 몰라도 언어의 장벽 없이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챗GPT에 대한 관심은 교육과 전문 직군에서 가장 높고 그 확산 속도도 엄청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정보 구성을 대신해주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답안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코딩 없이 채팅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때문에 인류는 스마트폰에 더해 증강지능을 확보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챗GPT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를 고민하면 됩니다. 이제 개인의 창의적 문제 발견력과 해결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혁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책은 챗GPT가 가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 연구자와 현직 교사가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된 교육 이론과 활용법을 압축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번 챗GPT의 등장이 인간이 가진 지적인 호기심, 상상력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교육 혁신의 서막이 열린 시기, 항상 교육을 위해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선생님들께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챗GPT에 대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사용자 100만 명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이면 충분했다. 챗GPT의 등장 전에 이 부문 1위였던 인스타그램이 2010년에 약 2달 반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챗GPT에 열광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혹자는 인공지능 개발에 알파고 이후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똑똑하고 사람다운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더 가까이 왔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그 패러다임 변화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책은 이 흐름에 맞추어 교육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과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으로 세상이 들썩거리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되고 모든 교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필수가 되었다. 수학적 지식이나 코딩 없이 대화문을 입력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지능형 과학실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책이 현장 교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리라 기대한다. 유튜브와 OTT의 공습으로 TV 예능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고리즘과 딥러닝으로 무장한 지성의 끝판왕 AI 인공지능라는 무시무시한 콘텐츠 창작자까지 등장한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의 지상파 예능 PD에게 이 책은 오히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러티브와 아날로그를 회복하라. 인간적 지성의 한계 속에서 결국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성과 인성이라는 것. K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의 K 예능 콘텐츠의 답도 분명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를 반성하게 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책입니다. 작가는 늘 보이지 않는 관객, 독자, 시청자와 만나고 소통하며 스토리를 창작한다. 바로 그 스토리 소비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누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단지 개인일 뿐인 작가일까 아니면 엄청난 데이터로 무장한 AI일까? 대답은 자명하다. 만일 작가가 AI와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흥행 성공에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찾았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자, 의료,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제조 분야까지 전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인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고등 수학적 사고와 코딩 능력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오픈AI 챗GPT는 코딩이 필요 없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2015년 12월 11일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오픈AI는 챗GPT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습니다. 챗봇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이어서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챗GPT에 로그인하고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질문을 던집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모두가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챗GPT는 이전의 포털 검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포털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다시 필요한 정보를 연이어 탐색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하지만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바로바로 논리적인 답을 제공해줍니다. 얼마 전 챗GPT로 판결문을 썼다는 판사도 등장했고, 의사시험이나 로스쿨 시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챗GPT와 5번 이상의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용자의 수준에 맞추어 답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챗GPT는 질문에 대한 싱글턴이 아닌 멀티턴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턴은 챗봇이 사용자에게 되물어 보면서 현재 어떤 대화를 어떤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맥락을 정확히 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챗봇과 대화할 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준비된 답변을 반환한다면 이는 싱글턴입니다. 대부분의 챗봇은 현재 싱글턴이며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포털 검색도 엄밀히 말하면 수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반환하는 싱글턴입니다. 하지만 챗GPT가 멀티턴이 가능하다는 건 챗봇이 대화에서 오고 간 내용을 분석하면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수준의 기술입니다. 따라서 챗GPT는 개인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전 설정 없이 대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언어, 학력이나 인지 수준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전문가의 일을 돕는 챗GPT.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챗GPT는 모든 기술 수준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챗GPT로 판결문을 만든 판사의 사례도 있고, 이미 로스쿨 문제풀이, 의사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챗GPT는 코딩 고급 기술자가 수행하는 코드의 오류를 진단하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사실 고급 프로그래머의 숙련도는 코딩 결과물이 얼마나 오류가 적은지, 버그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고급 기술자를 쓰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코드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급 엔지니어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디버깅이 발견되면 오류를 수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일도 고급 기술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 기술자가 수행한 코드의 오류를 진단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는 것은 엔지니어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터치, 하이컨셉, 하이테크. 다니엘 핑크는 그에 져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지금 우리는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거쳐 스토리와 공감 그리고 상상력이 새로운 생산력인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시대에 진입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컨셉은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현 능력을 말합니다. 패턴을 감지하고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해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내는 창조적 상상력 말입니다. 하이컨셉, 하이터치라는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컨셉의 영화라는 말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이컨셉이라고 하면 내용이 특이하지만 무척 재미있고 복잡하지 않아서 많은 인기를 끄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개봉한 아바타 2가 대표적인 하이컨셉 영화입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개봉 기념 인터뷰에서 영화 가족 바다를 믹스하면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컨셉이 매우 융복합적인 산출물이라는 것을 이 인터뷰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효과를 연구하고 상상력이 특수효과로 표현되는 순간까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최상의 특수효과로 영상화합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창조적 상상력이 융복합하여 아바타 시리즈라는 하이 컨셉의 영화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바타 1을 살펴보면 하이 컨셉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하이터치 하이타치를 영화 스토리에 성공적으로 융합해냈습니다. 하이터치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바타 2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주인공들의 노력과 도전이 관객들의 감정에 하이터치하였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창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하여 하이터치한 것입니다. 또한 관객은 나비족이 생활하는 판도라의 자연환경과 물속을 실감나게 구현한 하이컨셉 기법에 매료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상미를 구현하기 위한 VFX와 CG는 하이터치 스토리 안에서 관객을 아바타 세계관에 더 몰입하게 만들었고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상상을 영화 대본으로 만들고 그것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VFX 기술을 검토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아바타 1도 제임스 캐머런 감독 자신이 VFX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15년 전에 써놓은 시나리오가 영상화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에야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아바타가 개봉한 이후 13년 만에 아바타 2를 개봉하게 된 이유도 특수효과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하이터치하는 하이 컨셉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이터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하이테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이 컨셉의 영화를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메타버스도 하이터치 시스템입니다. 하이 컨셉의 하이터치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기술을 통칭하여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고도의 과학을 첨단 제품의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 형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업 디자인 및 재료 제품을 응용한 가정용품의 디자인이나 기술을 통칭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변문경. 아동문학가. 주식회사 메타유니버스 대표이사 다빈치북 출판 총괄 인공지능 스토리피아 총괄. 지금까지 상상빌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